어제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이 오늘 오전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매체 내용 보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예. 자, 오늘은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도탄이라고 하면은 이거 미사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예. 생각해서 유도탄과 미사일은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예. 되겠습니다. 유도탄이기 때문에 유도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가이디드라는 말을 쓸 수 있고 탄에 해당하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미사일. 근데 사실 예.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가이디드, 유도 장치가 있는 장치가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말 안에 유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도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유도탄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뭐 유도 이제 한글로만 표현한다면 예. 유도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미사일과 똑같은 의미고 무엇보다도 오늘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예. 영문판이 있어요. 예. 영문판에 미사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뭐 탄도미사일도 나오고 유도탄도 나오고 유도무기도 나오니까 이게 네네. 어떤 건지 좀 헷갈리는데 이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지금까지는 전술 유도무기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전술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오늘 아침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는 예.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네. 신형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 전술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 유도 무기라는 말도 의미가 있었는데 예. 이제 무기라는 말을 썼다가 유도탄으로 썼어요.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오늘. 예. 그거는 그 무기라는 말이 미사일인지 아니 방사포인지 그거에 네.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겠다. 그게 지금까지 입장이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신형 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탄도 미사일인지 아니면 이제 미사일 중에 순항 미사일도 있어요. 예. 순항 미사일인지 아니면 미사일에 가까운 방사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모호성을 예. 유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사진도 몇 번 보여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반응이 그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없다. 뭐 그 무슨 상관이냐 예.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해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확인이 돼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미국의 때문에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봐서는 더 이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예. 사진 다 나왔고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하면서 모호성이 뭔지 모르게 하는 모호성이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졌다. 뭔가 좀 그렇게.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표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무기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정치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함의를 할 미국에서 필요가 없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이제 대놓고 표현을 해도 대놓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오늘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북한이 6번 발사를 했죠, 발사체를. 그렇죠. 예. 네. 그럼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대공포라고 방사포라고 방사포, 밝혔던 신형 방사포. 예, 2번 제외하고 네. 오늘 사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예. 우리가 이제 규정했던 그 미사일과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겠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발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사거리도 뭐 240 나갔다가 270 나갔다가 600도 나갔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450km를 날아갔어요. 예, 450.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도도 대개 보면은 37km라든가 50km 그 전후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제 발사한 것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 시험 과정을 거쳐서 어제가 마지막 시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과정이 끝나고 오히려 이제 실전 배치 직전에 나름대로 최종적인 완성을 선언하고 과시하는 그런 행사가 어제 행사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동해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탄착 지점도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거는 며칠 전에 7월 31일 날 쐈던 그 장소와 거의 동일한 예. 장소로 보이는데 그 장소가 이제 청진에서 쭉 올라가면은 무스탄리, 우리 이제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무스탄리가 있어요. 근데 무스탄리 앞바다에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섬이라고 조그만 섬인데 거기를 지금 타격을 하는 그런 예. 훈련입니다. 그야말로 정밀 타격 훈련으로서 예.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섬입니다. 바위섬을 이제 타격하는 훈련인데 이제 7월 31일 날 쏜 것도 거기를 쐈을 거로 예측을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때는 250km 거리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은 450km 거리에 쐈거든요. 예. 똑같은 목표물을
한 번은 250km 쏘고 한 번은 450km 쏘고. 이건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정밀 타격 훈련이죠. 정밀 타격 훈련. 어디서든지 아주 그 조그만 목표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목표물은 어디를 상정했을까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목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 시설이 있고 또 우리 정치권의 주요 정책 지도자들이 또 있고 또 뭐 발전소라든가 또 통신 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목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북한이 봐도.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북한의 전략적 목표들이 있죠. 그것들을 한 700개, 800개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하나하나마다 다 링크를 이제 예. 연계를 해놓고서 쏠 건데 이제 최근에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게 F-35A 스텔스 전투기죠. 그게 지금 청주 예.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북한이 미사일 쏜 거리나 이런 걸 다 계산하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원산의 갈마반도에서 쐈을 때 그 알섬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250km였는데 원산의 갈마반도에서 청주까지 거리가 청주 공항까지 거리가 청주 공항이 아니라 청주 옆에 이제 공군 예, 기지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27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청주 공항에 예.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물로 상정하고 훈련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서부 지역에서 쐈단 말이죠. 이제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쐈는데 예. 거기에서 450km를 예. 쐈는데 수도를 관통해서. 네, 수도를 예. 관통해서 네. 알섬이 말하자면 F-35 전투기라고 상정을 하고 어디서 쏴도 알섬을 때릴 수 있다. 그런 훈련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정밀하다, 이걸 과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고 지금 배석한 북한 간부들 보면 당 부위원장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4일, 5월 9일, 7월 31일, 7월 25일, 뭐 8월 2일 이제 여섯 번째 걸친 예. 최근 5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배석자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고 간부가 이제 부위원장 12명인데 12명 중에서 9명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거의 때문에 다 이것은 나왔군요. 예. 전 당적으로 또 전 국가적으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는 KN-23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완성이 됐다. 안정적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예. 것을 이제 축하하고 격려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합동 군사 연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용어가 좀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연합 군사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연합 군사 연습이라는 말을 쓰죠. 네.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말과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이 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연합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합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나라끼리 같이 훈련을 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합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서로 다른 군종, 다시 말해서 육군, 해군, 공군 이 체계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같이 작전을 하게 됐을 때 합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렇군요. 용어가 예. 달라요. 네. 합동 훈련이라고 하면은 합동 작전이라고 하면 joint operation이고 서로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서 같이 작전을 하면 combined operation이 예. 되죠. 그래서 연합? 분명히 연합과 훈련 이제 합동은 그렇게 다른데 예. 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연합도 합동이라고 하고 합동도 합동이라고 해서 합동이라는 말로 그냥 서로 다른 군종과 서로 다른 군대가 외국 군대가 예. 같이 해도 이제 합동이라는 말 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연습과 훈련도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제 군사 연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합 군사 훈련은 사실은 훈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군사 용어에서 연습이라는 말은 군사 교범이 있어요. 예. 이제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한다라고는 군사 작전 이제 교범이 있는데 교범에 따라서 군인들이 똑같이 배우고 거기서 나는 언제 어떻게 뭘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 그게 연습이에요. 그 그렇군요. 영어로 그러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예.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평소에 자기의 기술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익히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하고 훈련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은 사실은 연습이라는 말도 훈련이라는 말에 포함이 돼요. 예. 훈련이라는 말이 사실 더 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게 전쟁에 익숙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 속에 훈련이 있고 연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군사 예. 연습은
교본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본다. 네. 그게 연습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기 예. 때문에 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통칭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통칭에서는 이제 되는데 예. 정확하게 군사 용어로만 따지자면 연합 군사 연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 한미 이 연습에 대한 경고다, 훈련에 대한 경고다 이런 무력 시위고 경고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합의 정신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군사 합의를 엄중하게 위반했다, 네. 도발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또 6.12 북미 정상회담, 또 지난해 4월 4.17 판문점 회담, 또 뭡니까? 9월 19일 예. 또 한미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합의의 내용을 보면 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는 방어적 성격의 군사 연습과 군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는 이것은 한미연합 군사 연습은 명확하게 방어적 훈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군사 합의를 어겼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먼저 번에 이제 북한의 문건들을 최근의 문건들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 연습은 침략,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부분이 9.19 합의 정신에 위배되느냐 마느냐.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어제 네. 청와대에서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또 이제 위배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군사 합의 내용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반이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 합의 내용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이 예. 긴장을 서로 고조시키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군사 합의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공격적 연습이라고 하니까 취지 이제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예. 또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군사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요소가 있으니까 또 사전에 뭐 통보하거나 또 상호 지금 대화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보면 이것은 취지에는 위반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대목이 예. 없죠.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되고 있어서 질문을 그렇죠. 드려봤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크 에스퍼 신임 미 네, 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이거 시사할까요?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거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연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과연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이 중거리 핵 미사일입니다. 네. 중거리 핵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한 1990년 정도에 미국하고 이제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이죠. 중거리 미사일이 서로가 공격적인 의미가 선제 타격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가 없애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 중거리 미사일이 뭐냐? 500km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500km 사거리 500km에서 5,500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다 중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네. 그거를 다 폐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양쪽이. 근데 그 와중에 소련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없앤 다음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의미도 있고 예. 문제는 그 협약에 중국이 가입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맺은 중거리 폐기 협정에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데 중국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3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보고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안 되겠다. 중거리 미사일 안 만들겠다는 약속, 폐기 약속을 폐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걸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아 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파문이 커질 텐데요. 중국은 이미 뭐 일본, 우리나라, 호주까지 다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사드 때만 해도 파문이 엄청 났었는데요. 사드는 그야말로 요격 미사일, 공격 미사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런데도 중국이 저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선제 타격용 예.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아마도 사드 파문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반발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미 국방장관이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예,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